그 평행 이동 이제 하셔야죠. 우리 지금 이제 하는 게 어떤 조건을 변화시켰을 때 그 조건이 변화된 걸 상쇄시키는 쪽으로 평형이 이동한다. 이제 그 내용 배우고 있는 거고, 제일 처음에 농도 변화가 어떤 영향을 주느냐 배웠고, 두 번째 오늘 배우는 건 이제 다른 압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형이 변하는지 배우는 건데, 자 지금 보면 전부 일단 기체를 확인을 했고, 자 이 반응이 화학 평형 상태에 있을 때 어떡합니다. 줄 거 볼래? 정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을 한대. 이걸 찾아보래. 자 기억에 압력을 높인다. 얘들아, 압력을 높이면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하지? 어떻게든 압력을 줄여야 된다. 그지? 압력을 줄이려면 분자의 개수를 뭐 해주는 게 좋다? 줄여주는 게 좋다. 그러면 압력을 높이는 변화를 줬기 때문에 압력을 낮추기 위해서 분자수를 줄여야 되니까, 자 반응물 2대 1이죠. 없어지는 거 2개, 1개일 때 생성되는 게 2개지. 그러면 정반응이 이루어지면 뭐 할 수 있어? 분자수를 줄일 수 있지. 반대로 역반응이 이루어지면 오히려 2개 줄 때 2개, 1개 늘어나니까 분자수가 늘어나는 거 맞지? 그러면은 압력을 높였을 때는 분명히 정반응 쪽으로 평행 이동한다. 맞는 이야기고, 하지만 뭐는 변하지 않는다? 평형상수는 변하지 않는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된다. 그지? 온도가 일정하다면. 자, 부피를 증가시킨다. 야, 걸로 해보고 적어볼래? 부피가 증가하려면 결국은 압력을 뭐 해주는 거죠? 낮추어 주는 거죠. 부피와 압력은 같이 가죠. 그러니까 부피를 증가시킨다는 건 압력을 줄이는 거잖아. 압력을 줄였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압력을 늘려줘야 되는 거 맞지? 맞나? 압력을 늘리려면 기억하고 반대 과정이지. 압력을 늘리기 위해서 분자수를 늘려야 되니까 무슨 반응이 진행된다? 이 경우는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된다라고 보는 것이 맞죠. 그 다음에 부피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헬륨 기체를 넣는다. 이건 뭐야? 비활성 기체니까 이것은 이 반응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기체일 뿐이잖아. 그지? 그럼 평형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주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그죠? 답은 기억만 맞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2번입니다. 자, 문제에서 NH3의 농도를 증가시킨다. 자, NH3의 농도를 증가시킨다는 건 무슨 뜻이지? 적어보자. 정반응을 어떻게든 우세하게 하겠다. 1번하고 똑같은 문제인데 패턴을 조금 다르게 줬을 뿐이죠. 말을, 표현을. 그러면 N2를 첨가하면, 얘들아, N2를 첨가했으니까 평형은 N2를 감소시키는 쪽으로 일어나야 되겠지. 맞나? N2가 감소하려면 무슨 반응이 일어나야 되죠? 요거는 정반응 일어나야 되겠지. H2를 제거했으니까 변화를 상쇄시켜야 되지. H2를 늘리는 쪽으로 평행 이동하겠지. 그지? 그럼 뭐 해야 되겠어? A2를 제거하면 H2를 늘리는 쪽, 역반응 쪽으로 평행이 진행이 된다. 자, 압력을 높였으니까 우리는 어떻게든 압력을 뭐 해야 한다? 낮게 해야 된다. 그러려면 분자수를 줄여야 된다. 1대 3으로 반응해서 2개가 만들어지니까 어때? 정반응이 진행이 되면 쉽게 말해 4개가 2개 되는 거지. 맞잖아. 4개 없어지고 2개 생기니까 감소하는 거 맞지? 이것도 뭡니까?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이 되면 되죠. 답은 기억, 디귿 하면 되는 거 맞죠? 그죠? 압력을 낮추기 위해서 분자수를 줄인다. 물론 할 때 항상 확인해야 될 건 모두가 기체인지 꼭 확인해야 됩니다. 알겠죠? 3번 보자. 자, 이 반응이 평형을 이루고 있을 때 T도시에서 줄 거 볼래? 부피를 절반으로 줄였다. 야, 부피를 절반으로 줄였다는 건 사실상 압력을 뭐 했다? 늘렸다? 맞나? 압력을 늘렸으니까 뭐 한다? 압력을 낮추기 위해서 분자수를 감소시켜야 한다. 그런데 개수비가 1대 1대 2이고 모두 기체이기 때문에 이 반응은 정반응이 일어나건 역반응이 일어나건 어떤 반응이다? 적어라. 분자수가 일정한 반응이다. 그렇기 때문에 압력 변화에 따라서 평행이동은 있다 없다? 없다. 분자수 변화 있다 없다? 없다 이건 거지. 답 몇 번인 거야? 5번 하면 되지. 4번. 자, 문제에서 이 NO2가 N2O 보낸다. 그지? 그럼 정반응이 이루어지면 분자수 감소한다는 게 개수로 보인다. 그지? 역반응이 일어나면 분자수가 증가한다는 거 역시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자, 평행에 도달한 후 기역과 니은 조건에 따라서 새로운 평행에 도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지금 보면은 요게 NO2죠. NO2가 3개, 4개 있고 N2O4가 2개 있거든. 근데 기역 변화를 가져오니까 뭐가 늘어났어? 하나, 둘, 셋, 4개에서 3개, 3개, 6개로 늘어났잖아. 그러면 뭐가 우세하게 진행이 된 거야? 이때는 적어보자.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된 거잖아. 맞죠? 그 다음에 니은 과정을 해서 평형 3에 도달하니까 확연히 N2O4가 늘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가 우세하게 진행이 된 상황?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이 되어서 새로운 평형에 도달을 했겠죠. 근데 문제에서 온도를 일정하다고 했으니 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평형 상수에는 변함이 없다고 보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 기억에 압력을 낮췄어. 압력을 낮추면 뭐 해야 돼? 압력을 높이기 위해서 분자수를 증가시켜야 되는 거 맞지? 분자수 증가시키려면 무슨 반응이 우세해야 돼? 역반응이 우세해야 되는 거 맞지? 그러면은 기억에 역반응이 우세하니까 이걸로 가능하다. 이렇게 가는 거지. 평행 1과 3에서 도달할 때까지 틀렸지. 1은 역방향. 요거잖아. 그러니까 1에서 2로 가는 건 역방향. 3으로 가는 건 정반응이니까 1에서 3으로 갈 땐 여기 있잖아. 정반응이 우세하다. 요것도 맞네. 그지? 평행 상수 K는 고칠래? 같다. 어디에 줄 거 주면 돼? 이 같다를 할 때 요거잖아.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같은 거잖아. 평행 상수는 온도에 의존하는 값이잖아. 5번. 자, A가 2B 되고 모두가 기체니까 생각할 수 있겠네. 정반응이 진행되면 분자수 증가, 역반응이 진행되면 분자수 감소. 이게 핵심인 거지. 자, 문제 풀어보자. 아르곤을 소량 첨가한다. 이 아르곤은 화학 반응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비활성 기체지. 얘를 넣든 빼든 평형에는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주지 않는다. 따라서 이건 틀린 말. 맞죠? 니은. 자, A를 소량 첨가하고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그랬거든. 자, 고정정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가 변하지 않습니까? 전체 부피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A를 소량 첨가했으니까 A를 줄이는 쪽으로 평행 이동하겠지. 그럼 A를 소량 첨가하면 무슨 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날 것이다?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날 것이다. 맞죠? 그럼 누가 늘어날 것이다?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원래 양보다 B의 양은 분명히 늘어날 것이다. 근데 부피를 일정하니까 밀도는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실린더의 부피를 2분의 1부위로 감소시킨 후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 얘들아, 부피를 절반 만든다는 건 압력을 뭐 했다는 거죠? 높였다는 거잖아. 맞지? 부피를 절반 만들면 압력을 높였으니까 압력을 높이면 압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분자수를 줄여야 되잖아. 분자수 줄이려면 뭐 해야 되겠죠? 이런 경우는 역반응이 분명 우세해지겠죠. 됐냐? 그럼 역반응이 우세해지니까 누가 늘어나는 거야? A의 양은 늘어나거든? 자, 봐봐리. 야, 부피만 절반해도 농도는 2배가 되지. 부피만 절반해도 농도는 2배가 되지. 거기다가 뭐 했어? A의 양이 늘어나기까지 했으니까 농도는 무조건 뭐 해야 돼? 2배보다 커져야지. 그렇잖아. A 양이 일정한 상태에서 부피가 절반 돼도 A의 농도는 2배가 되잖아. 맞지? 근데 지금 역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면 뭐가 늘어나는데? 오히려 A가 늘어나잖아. 그럼 부피도 절반 되고 양도 늘어나고 그럼 무조건 농도는 2배보다 커져야 된다가 맞으니까 작아진다. 이것도 틀린 말이 되는 거지. 답은 니은이지. 됐죠? 6번 보자. 다음은 A가 반응해서 BC를 생성하는 반응이고 항상 습관적으로 확인하자. 전부 기체인 거 확인했지? 개수 B는 2대 1대 1이니까 이 반응도 눈으로 확인 가능하죠. 반응을 진행되더라도 분자수는 변하지 않는 반응이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문제에서 A가 N몰 들어있고 평행에 도달한 상태를 A를 넣고 평행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그죠? 자, 기억해. 압력을 높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 압력을 높인다는 건 압력을 낮추는 행위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반응은 뭐 한다고 했지? 아까 내가 분자수가 동일한 반응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압력에 따라 가지고 뭐 하지 않는다? 평형은 이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 다음 자, 부피를 증가시키면 그 부피를 증가시킨다는 건 사실은 다시 뭐 하는 거야? 다르게 생각하면 부피 증가하면 압력은 감소하는 거 맞지? 그러니까 압력 감소해도 평행 이동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지. 자, 이게 여기서 오는 거잖아. 봐봐. 우리
평행상수 구할 때 이렇게 구하잖아. 요렇게 하잖아. 해가지고 B 농도, C 농도 요게 뭐야? 평행상수잖아. 우리 했잖아. 해가지고 부피를 증가하면 예를 들어 부피를 2배 증가해보자. 2배. 그러면 부피가 2배 증가하면 농도는 2분의 1 되는 거 맞지? 그러면 순간적으로 얘 농도가 2분의 1배 되고 얘도 2분의 1배 되고 얘도 2분의 1배가 되지. 2분의 1 제곱하면 얼마야? 4분의 1이지. 요것도 제곱하면 얼마야? 4분의 1이지. 아니 2분의 1이지. 곱하면 얼마 되노? 4분의 1이지. 그럼 분모 분자 다 얼마야? 4분의 1이지. 그러면 농도가 변하더라도 농도가 변하면 사실은 K 값이 아니라 Q 값이 되는 건데 Q 값이 되더라도 Q 값이나 K 값이나 어때? 같잖아. 4분의 1분의 4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농도가 변해서 부피가 변해서 농도가 변하더라도 뭐 하지 않는다는 거야? K 값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하지 않는 거야? 평행 이동은 없다고 보는 겁니다. 됐죠? 이건 누가 결정하는 거야? 사실은 계수가 결정을 하는 거야. 만약 이게 3승이었다. 이게 3승이었다. 그러면 1이 아니잖아. 그러면 압력이 변하거나 부피가 변하면 평행 이동이 생겨야 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지? 한 적 있지 이거? 그 다음에 여기 봐봐. 헬륨을 첨가하는데 얘는 첨가해본들 대세에 지장을 준다 주지 않는다? 전혀 주지 않는다. 그래서 N으로 여전히 일정하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됐죠? 1번. 자, 문제에서 압력을 가하고 정반응은 뭐 발열반응이다 이렇게만 돼 있고 나는 가에서보다 압력이 2배가 되도록 피스톤을 고정시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압력이 2배가 됐으니까 아마 부피는 뭐 했다고 봐야 돼. 이제 절반 만들어 준 건데 자, 이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봐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럼 지금 압력을 가했잖아. 압력을 가해서 뭐 했어? 문제에서 새로운 평형에 도달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면 압력을 가했으니까 압력을 뭐 해줘야 되니? 낮추어 줘야 되지. 압력을 낮추어 주려면 분자수를 감소시켜야 되잖아. 보자. 1대2로 반응하니까 분자수를 감소하기 위해서 무슨 반응이 진행이 돼야 돼요? 역반응이 진행이 돼야 되죠. 그러면 생각해봐라. 아무런 변화가 없고 압력을 2배 해주면 부피는 절반 돼야 되지. 1이 돼야 되는 거지. 그지? 거기다가 분자수가 좀 줄어들긴 하지만 뭐야? 이 x가 얼마라고 볼 수는 없는 거야? 0.5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은. 사실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분자수가 얼마나 변하는지 알 수가 없거든. 맞지?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히 알 수 없다가 맞습니다. 원래 분자수 변화가 없고 새로운 평행에 도달하지 않고 그냥 다른 건 다 똑같이 하고 뭐만 압력만 2배가 되잖아. 압력만 되면 부피는 절반 되는 게 맞아. 1이 되는 게 맞아. 근데 이제 분자수가 변하게 되면 절반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여기서 계산할 수는 없겠죠. 몰수를 알 수 없으니까 확실한 건 0.5이든 틀렸다가 되고. 자, 아까 방금 얘기했지만 역반응이 진행이 되면 요거 맞는 말 같은데 A 양은 증가한다. 이렇게 되겠지. B 양은 줄고요. 합한값은 왜 안 변하겠어? 분자수를 줄이려고 이 행위를 하는 건데 어떻게 안 변할 수가 있겠어? 틀렸고요. 평행상수는 자, 나에서가 가에서 2분의 1배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이 문제는 발열 반응이고 뭐도 압력을 가했지. 근데 온도는 일정하잖아. 그럼 뭐 해야 돼? 같다. 일정하다 해야지. 그냥 1배. 정확히 따지면 왜? 줄 거 온도가 일정하다 했잖아. 나의 평행 상태에서 아르곤 첨가해본들 전혀 비활성 기체는 대세에 영향을 줄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냐? 8번. 그림과는 이 반응이 평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고요. 나는 가의 압력을 가해 부피를 50으로 고정한 직후죠. 야, 고정한 직후라고 표현한 이유는 아직까지 평형 이동을 하기 전이라는 의미인 거죠. 그 다음에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는 건 이제 압력을 바꿔가지고 평형 이동을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그러면 나에서 보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압력을 증가시켰지. 그럼 얘는 이제 뭐 할 거야? 압력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할 거지. 그럼 분자수를 줄여야 되지. 분자수를 줄이려면 무슨 반응이 우세해야 되는 거야? 정반응이 우세해서 분자수 줄이는 거 맞지? 그러면 여기서 일로 넘어갈 때 뭐가 우세하다? 적어봐.
정반응이 우세하다. 그러면은 나는 Q 값이 되고 나는 K 값이 되는 거 맞지? 그러면은 정반응이 우세해서 평형에 도달했다는 건 Q 값을 크게 만들어서 K 값과 같아졌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뭐야? 나에서의 Q 값이 다에서의 K 값보다 작았던 거지. 그러니까 얘를 뭐 하기 위해서? 늘려주기 위해서 정반응이 우세했고 그래서 K 값과 시간 지나면 같아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비교하면 되지. Q가 K보다 작다. 이렇게. 그리고 가에서 다도 얘도 평행이고 얘도 평행이거든. 그럼 여기서 일로 넘어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정반응이 우세하니까 A 양은 줄고 B의 양은 늘어나는 일이 벌어지는 거지. 맞죠? 그러면 어때? A보다 B가 많아지니까 농도는 어떻게 된다? 가보다 누가 크다? 다가 크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가주면 된다. 뭐가 우세했다? 정반응이 우세했다. 이렇게 되는 거지. 9번. 이 반응이 평행 상태에 있을 때 압력을 높였대. 야, 압력을 높이면 압력을 뭐 하는 행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해야 되지. 그러면 분자수를 줄여주는 역할을 해야 되고. 근데 보니까 C의 농도가 증가한다. 요 행위들을 하기 위해서 뭐가 우세하게 진행이 되었다? C가 늘어난 걸로 봐서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되었다. 그 말인 즉슨 개수의 합을 비교했을 때 정반응으로 진행하면 분자수가 줄어든다는 거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되냐? 자, 외부 압력을 2배 증가시킨다. 야, 우리 외부 압력을 2배 증가시키면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한다? 압력을 감소시키고 분자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다. 맞나? 그러면은 개수비가 1대2지? 무슨 반응이 진행돼야 되지? 역반응이 진행이 돼야 되지. 그래서 무슨 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난다? 역반응이 우세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형상수 K는 뭐하다? 일정하다. 이유는 뭐라고 적으면 될까?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평형상수는 변하지 않는다. 이게 핵심인 거지. 계속 강조하고 있지. 그러면 결국 우리는 온도가 변해야만 평형상수가 변한다는 생각을 꼭 하고 문제 접근해야 되겠지. 자, 이제 그 평행이동이 마지막인데 우리 제일 처음에 농도 배웠지? 두 번째 뭐 배웠어? 압력 배웠지? 세 번째가 온도입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배운 농도와 압력은 사실은 평형상수 자체를 바꿀 수는 없지. 그런데 온도가 변하면 뭐 자체가 바뀌어 버리는 거야? 평형상수 자체가 좀 바뀌어 버립니다. 생각할 게 좀 많아지겠지? 자, 온도를 높이느냐, 온도를 낮추느냐도 역시나 어떤 변화가 생긴 거잖아. 쌤이 계속 강조하는 거, 뭐 르샤트리의 원리라고 해서 평형 상태에 도달한 후에 어떤 변화가 생기면 빨리 그 변화를 상쇄시키려고 한다. 그러니까 간단해. 온도가 높아지잖아. 온도가 높아지면 빨리 뭐 하려고 하겠어? 온도가 낮아지게끔 하려고 하겠지. 반대로 온도가 낮아지면 어떻게 해서든 뭐 하겠어? 온도를 높이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너희 뭐 통합각도 하고 하지만 발열 반응은 화학 반응이 일어났을 때 열이 발생되는 반응이니까 어떤 일을 할 수 있지? 온도를 높여줄 수 있는 행위를 할 수가 있고, 흡열 반응은 주위 온도를 흡수하면서 반응하니까 주변 온도를 낮춰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지. 그러면은 온도를 낮아지게 하려면 발열 반응가 안 되겠지. 발열 반응하면 주변 온도가 높아지잖아. 그러니까 온도가 낮아지게 하려고 열을 흡수하는 무슨 쪽으로? 흡열 반응 쪽으로 뭐 한다는 거야? 평형이 이동한다는 거야. 반대로 온도를 낮추는 변화를 주면 빨리 열을 만들어서 뭐 해야 돼? 온도를 높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열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무슨 반응? 열이 발생하는 발열 반응 쪽으로 반응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거야. 자, 이렇게도 접근해도 괜찮아. 봐봐. 예를 들어서 A가 반응을 해서 B가 되는데 칠판을 봐봐니? 발열 반응은 반응을 하고 나면 열이 발생하는 거지. 그럼 봐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에너지, 열 에너지가 생성물에 해당하는 거지.
그러면은 온도를 낮춰서 뭐 하면 열을 제거하면 빨리 열을 만들어 줘야 되겠지. 그래서 발열 반응은 온도가 낮으면 잘 일어나는 거야. 온도가 낮으면 잘 일어나는 거라고. 반대로 흡열 반응은 이렇게 쓸 수 있지. 이렇게 쓸 수 있지. 흡열 반응은 에너지가 반응물에 해당하는 거야. 맞지? 그러면 이거를 뭐 해야 하면 정반응이 일어나려면 얘를 자꾸 늘려줘야지 정반응이 일어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오히려 흡열 반응은 뭐 해줄수록 가열을 하면 할수록 잘 일어나는 거야. 너희들 소금을 물에 녹인다. 그럼 찬물에 잘 녹아? 뜨거운 물에 잘 녹아? 뜨거운 물에 잘 녹지. 그럼 열을 가해주면 잘 녹는 거지. 아, 소금이 물에 녹는 과정은 무슨 과정이구나? 흡열 과정이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이해했어?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온도를 높이면 온도를 낮춰줄 수 있는 흡열 반응 쪽으로, 온도를 낮추면 온도를 높여줄 수 있는 발열 반응 쪽으로 진행이 된다. 개념은 이게 답니다. 그럼 어떻게 나중에 문제는 온도와 농도와 압력을 막 뒤섞어서 문제를 내겠지. 그럼 뭐 하면 우리는 하나하나 완벽히 공부한 뒤에 뒤섞기 문제로 충분히 연습해 주면 되겠지. 자, 지금 보면 줄 거 봐. 정반응이 무슨 반응이래? 발열 반응이래. 그럼 이렇게 볼 수 있겠네. N2O4와 함께 뭐가 발생한다? 에너지가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그러면 자, 첫 번째 변화. 온도를 높였대.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 빨리 온도를 낮추는 쪽으로 반응이 진행이 돼야 되겠지. 온도를 낮추는 쪽으로 반응이 진행이 되려면 그 열을 흡수하는 무슨 반응? 흡열 반응 쪽으로 반응이 진행이 되는 거지. 정반응이 발열이라고 했으니까 흡열 반응은 무슨 반응이 되는 거야? 역반응이 되겠지. 그러니까 누가 많아지겠어? NO2가 많아지고 N2O4가 감소하는 반응이 되겠네. 그럼 조심해야 될 건 지금까지는 압력이나 농도를 변화했어도 평형상수는 변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온도를 바꿨으니까 평형상수도 변하겠네. 근데 방금 무슨 반응이 진행됐지? 흡열 반응, 역반응이 진행됐잖아. 그럼 적어볼래? 이 경우는 K 값은 뭐 하는 쪽으로? 감소하는 쪽으로 평형이 이동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한 번도 평형상수가 변한 적은 없었잖아. 이번에는 변하는 거지. 왜? 온도를 바꿨기 때문에. 아, 그렇잖아. 온도가 일정하면 일정하다고 했잖아. 그럼 온도를 바꿨으면 바뀌어야지. 그 다음에 온도를 낮췄으니까 빨리 뭐 해야 되지?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지? 그럼 빨리 열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정반응이 우세하면서 무슨 반응이 진행된다? 바로 발열 반응이 진행이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정반응이 우세했기 때문에 이때는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이다? 평형상수가 증가하는 변화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실제로 보면은 첫 번째 평형하고 비교해봐. 첫 번째 평형하고 비교해보면 누가 늘어났어? N2O4는 늘고 NO2는 줄었으니까 확실히 평형상수가 증가하는 거 확인할 수 있지. 됐니? 그럼 정반응이 발열이면 온도를 낮추면 뭐 하는구나? 평형상수가 증가하는구나. 반대로 정반응이 흡열 반응이라면 온도를 낮추는 것이 온도를 높여주는 거지. 다시 정반응이 발열 반응이면 온도를 낮춰주는 게 평형상수 증가하는 거고요. 반대가 되면 반대도 이렇게 보면 되겠죠. 됐냐? 중요한 건 뭐다? 온도가 변하면 평형상수도 같이 변한다는 게 핵심인 거지. 그래서 그 뒤에 온도하고 평형상수 관계가 나오잖아요. 여기 있네. 발열 반응이라고 하는 건 뭐야? 반응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뭡니까? 온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반대로 온도를 낮춰줘야 평형상수가 증가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면 온도를 바꿔가지고 평형상수가 증가하는 거야. 오케이? 반대로 흡열 반응은 열을 흡수해야만 정반응이 잘 일어나는 거잖아. 우리가 발열이다, 흡열이다 이 모든 건 누구 기준이야? 정반응 기준이잖아. 그러니까 흡열 반응은 열을 가해주고 온도를 높여줘야 정반응이 우세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온도를 높여야 정반응이 우세하니까 평형상수가 증가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결국 우리가 배운 건 농도 배웠고 압력 배웠고 열에 대한 걸 배웠는데 중요한 건 이거지. 왼쪽 두 개는 이런저런 변화가 생기긴 하겠지만 뭐는 변하지 않고 평형상수 K는 변하지 않고
반면에 열을 흡수하거나 방출하거나 온도가 변하면 K 값은 뭐 하지 않다? 일정하지 않다. 이런 가장 큰 핵심적인 차이가 있는 거지. 하지만 공통적으로 뭐라고? 어떤 변화가 생기면 그 변화를 없애는 쪽으로 반응이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득률 이야기 나오는데, 자, 우리가 화학 반응을 할 때, 봐봐. 예를 들은 거야. A랑 B랑 반응해서, 예를 들어서 뭐 C하고 물이 생기는 반응을 한다 치자. 그럼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얘를 얻는 게 이 반응의 목적이야.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든 이 C의 양을 뭐 해줘야지? 늘려줘야지 화학 실험을 잘 한 거잖아. 맞지? 그래서 이론적으로든 실험적으로든 우리가 원하는 이 생성물의 양을 최대한 늘려야 될 건데, 자, 봐봐. 우리가 실험하기 전에 이론적으로 계산했을 때 생성물 양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절대 실험해보면 그렇게 안 나와. 중간에 뭐 오차도 생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실험을 통해서 생성물의 양을 재면 보통 일반적으로 이 대소 관계가 이렇게 됩니다. 이론적으로 많고 실험적으로 좀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론적으로 구한 양 분의 실험적으로 구한 양 곱하기 100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수득률이라고 하고, 당연히 수득률은 좋으면 좋을수록 실험을 잘 한 겁니다. 됐죠?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이 수득률을 어떻게든 뭐 하려고 하는 거? 증가시키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은 이 반응 같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반응을 하면서 건조를 시켜주면 되겠지. 왜? 건조를 시켜주면 자꾸 H2O가 없어지잖아. 그러면 생성물이 자꾸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 빨리 반응이 더 정반응으로 이동해서 뭐 하려고 해? 평형에 도달하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러면 H를 자꾸 제거하면 할수록 우리가 원하는 C를 늘릴 수 있겠지. 또는 이런 것도 가능하지. 자꾸 A랑 B를 공급해주는 방법도 가능하지. 그러면 또 정반응이 우세해지니까 뭐야? 수득률을 높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뭐야? 우리가 수득률을 높인다. 수득률을 높인다는 건 뭐 하면 되는 거야? 반응이 어떤 반응이 우세하게 한다? 어떻게든 정반응이 우세하게 하도록 하면 우리는 수득률을 뭐 할 수 있다?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실생활에 예를 보면 고압 산소 치료실이 뭐야? 야, 우리 혈액 속에 산소를 공급하고 싶어. 그럼 뭘 자꾸 늘려주는 거야? 반응물인 산소를 늘려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평형이 정반응 쪽으로 이동하니까 우리 몸속에 산소가 많이 녹아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런 원리인 거야. 설탕이 물에 용해되는 반응이면 그게 흡열 반응이니까 뭐 해서 온도를 높여가지고 계속 정반응을 우세하게 한다는 거야.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어떻게든 정반응을 우세하게 하겠다. 기체가 용해되는 건 발열이래. 그러니까 콜라, 사이다 이런 것들은 시원하게 해서 먹어야지. 왜? 그래야 탄산이 많이 녹아 있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발열 반응인 경우엔 온도를 낮춰가지고 어떻게든 정반응을 늘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연습 문제 볼까? 온도 변화에 따른 평행 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 옳지 않은 건 X라. 어떤 반응이 평행 상태에 있을 때 온도를 높이면, 온도를 높였으니까 뭐 해야 되겠노? 온도를 낮출 수 있어야 되겠지. 그럼 맞겠네. 흡열 반응을 하면 열을 흡수하니까 온도를 낮출 수 있잖아요. 어떤 반응이 평행 상태에 있을 때 온도를 낮추면, 야, 이번에 온도를 낮췄으니까 온도를 뭐 해야 되니? 높여야 되니까 열 방출하는 발열 반응 이동 맞잖아요. 둘 다 평행 상수가 증가하는 쪽이죠. 온도 변화에 의해 평행 이동하더라도 변하지 않는다. 이 주어가 압력이나 농도였으면 맞는 말일 텐데 온도였기 때문에 이 말은 틀린 말이 된다. 온도가 변하면 뭐가 변한다? 평행 상수가 변한다. 요것이. 자, 정반응이 일어나면 보자. 에너지가 흡수한다. 그지? 그럼 요거는 굳이 따지면 무슨 반응이라고 하면 될까? 정반응 기준으로 흡열 반응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되게 하는 조건을 찾아보래. 온도를 낮추면 온도를 높여야 될 거 아니야. 온도를 높이려면 열을 방출해야 될 거 아니야. 흡열이 아니라 뭐야? 역반응을 통해서 열을 방출해야지. CL2를 첨가하면 얘가 늘어나니까 CL2를 뭐 해야 돼?
줄여야 될 거 아니야. CL2를 줄이는 것 역시나 역반응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거지. 근데 이런 건 있겠지 얘들아. 기억은 K값이 감소하겠지만 니은은 K값은 변하지 않는 거지. 차이가 있지 그지? 그 다음에 PCl5를 첨가하면 반응물 늘렸으니까 정반응 우세하는 거 맞고, 압력을 낮추면 뭐 해야 되지? 우리는 압력을 높이기 위해서 분자수를 늘려줘야 되겠지. 전부 기체지. 1대 1대 1이니까 정반응이 일어나야 분자수 증가하잖아. 요것도 답이 될 수 있지. 답은 니은 디귿이지. 자, 실험 1, 2, 3 보자. 요거 두 개가 지금 얘들아 실험 1과 2를 보니까 압력이 똑같죠? 압력이 똑같고 온도를 다르게 줬으니까 1과 2를 보면 온도와의 관계를 알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온도는 똑같은데 28도로 압력이 2배 됐으니까 2하고 3을 보면 압력과의 관계를 볼 수 있겠네. 자 기억, 흡열 반응인지 볼까? 압력 똑같을 때 온도 높아지니까 평형상수가 어떻게 되고 있니? 증가하고 있잖아. 아 그러면 이 반응은 온도가 높아지면 뭐가 우세하구나? 정반응이 우세해지는구나 이 말이잖아. 그럼 온도를 높여서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정반응이 우세해지는 거니까 이 정반응은 무슨 반응이라고 보면 된다? 흡열 반응이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그래서 흡열 반응이다. 그러면은 온도가 높아지면 정반응 우세하니까 온도가 낮아지면 역반응 쪽으로 이동하겠지. 맞죠? 온도가 낮아지면 평형상수가 감소하면서 역반응을 우세하게 일어나는 거지. 압력이 높아져도 평형상수가 변하지 않으므로 A랑 B는 같다. 야, 요까지 맞았어. 평형상수 변하지 않는 건 맞아. 근데 압력 변화에 따라서 평형상수가 일정한 것은 온도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개수가 같기 때문은 아니잖아. 맞지? 그럼 여기서는 지금 압력 변화에 따른 평행이동을 알 수가 없으니 이거는 알 수 없는 것이 맞죠. A랑 B가 같은지 A가 더 큰지 이 조건으로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온도 일정에서 평행상수 동일한 걸 가지고 개수가 같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지. 맞죠? 틀렸습니다. 답은 기억 니은이죠. 자, 문제에서 얘들아 수득률이 높아진다는 건 결국은 뭐가 우세해진다는 거야? 결국은 이거야. 정반응이 우세해진다는 거야. 그럼 데이터를 좀 보면 압력은 뭐 할수록 높으면 높을수록 정반응이 우세해지고, 그 다음에 온도는 낮으면 낮을수록 정반응이 우세해지는 거야. 맞아? 그러면 야 압력을 높여가지고 수등률을 높였다는 건 압력을 높여주면 압력을 낮추고 분자수를 줄이기 위해서 뭐 한다는 거야? 정반응이 우세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A 플러스 B보단 누가 작다는 거예요? C가 작다는 거지. 그러니까 압력을 높이면 분자수 줄이려고 정반응이 우세해지는 거잖아. 그 다음 온도를 낮추니까 정반응이 우세하지. 그럼 온도를 낮추면 빨리 정반응을 해서 온도를 높이겠다는 얘기잖아. 정반응은 무슨 반응이기 때문에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온도를 낮추면 정반응이 우세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1번 답도 해결이 됐고 2번 답도 해결이 된 거잖아. 됐죠? (1번) 자 다음은 기체 A로부터 B가 생성되는 화학 반응이고 개수는 숨겨져 있습니다. 그죠? 근데 보니까 평형 상태에서 조건에 따른 변하고, 자 요게 따라가 보자. 요게 A네. 요게 A고 요게 B니까 지금 A가 줄고 B가 늘고 있으니까 무슨 반응 하고 있는 중? 정반응을 하고 있는 중. 맞죠? A가 늘고 B가 줄었으니까. 근데 줄어든 양이 1일 때 B는 이만큼 늘었으니까 개수 적어볼까? 요렇게. 둘 다 기체니까 정반응이 진행되면 될수록 분자수는 증가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문제에서 정반응은 무슨 반응이라고 알려줬어? 일단 조건에 흡열 반응이라는 거 알려줬고요. 자 그럼 봐봐.
1번에 A와 B를 쓰시오. 써놨죠. 1하고 2 써놨고요. 자, T1, T2, T3에서 변화시킨 조건을 각각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거든. 자, 그럼 보자. T1일 때는 뭐가 확 늘어난 거야? B가 확 늘어난 거 맞지? 그러면 적어주자. 요건 뭐 한 겁니까? B를 첨가했고, 그럼 B를 줄이기 위해서 뭐 하는 거지?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이 된 거지. 역반응. 됐죠?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이 됐다. 그 다음에 T2일 때는 어때? 이번에는 B가 확 줄었다. 그죠? 이렇게? 맞나요? 그럼 뭐 한 겁니까? 요거 B가, 근데 봐봐. 잘 봐야 되는 게 B만 확 줄어든 게 아니고 누구도 확 줄어들었냐? A도 뭐 했어? 확 줄었지. 그리고 나서 뭔가 변화가 생겼어. 그러면 지금 Y값이 뭔데? 농도잖아. 그럼 A, B의 농도를 한꺼번에 확 줄일 수 있는 이유는 뭘까? 부피가 확 늘어나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럼 부피가 확 늘어나도 A와 B의 뭐가 되는 거지? 농도가 거의 확 줄어드는 거잖아. 맞나요? 그럼 뭐가 가능한 거야? 이거는 부피를 팽창시킨다. 이거 가능하잖아. 즉 압력을 뭐 한다? 압력을 갑자기 낮춰준다. 이거 가능하죠. 그럼 둘의 농도가 확 줄어들 거 아닙니까? 동시에. 차이 느끼지? 요거는 B만 확 변했는데 요건 농도가 둘 다 변했으니까. 그 다음 요거는 지금 뭔가 농도 변화는 확 없지? 근데 평형이동은 생겼지. 그리고 다시 한번 봐봐. 야, 요때가 아까 평형 상태였다면 그때랑 요때는 지금 뭐가 달라? 평형 상태가 좀 다르지? 야, 누가 더 많아졌어? B가 많아지고 A가 줄었지. 그럼 뭐 했어? 평형상수가 뭐 한 거야? 아예 증가한 거지. 그렇잖아. 이때보다도 확 늘어잖아. 이때가. 그럼 평형상수 자체가 변한 거지. 뭐가 변한 거야? 온도가 변했다고 볼 수 있고. 지금 누가 늘었어? B가 늘었으니까 적어볼래? 평형상수가 뭐 하는 쪽? 증가하는 쪽으로 평형이 이동한 거지. 문제에서 무슨 반응이라고 했으니까? 흡열 반응이라고 했으니까 적자. 온도를 뭐 해주었다? 높여주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다. 됩니까? 됐어? 그럼 1번이면 답 다 됐죠? 2번입니다. 수소와 아이오딘 반응에서 HI 만드는데 이제 딱 식을 봐라. 전부 기체지. 개수비는 1대 1대 2지. 그러면 이 반응이 진행이 되어도 분자수가 변함이 없다. 그러면 농도라든지 부피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건 이제 바로 캐치할 수 있어야지. 자, 평형 상태에 있을 때 1번 온도를 낮춘다. 이거 빨리 확인해야지. 여기 있네. 정반응은 무슨 반응? 발열 반응. 그러면 온도를 낮췄으니까 뭐 해야 돼? 온도를 높이는 쪽으로, 열이 발생하는 쪽으로 반응이 진행이 돼야 되니까 평형은 정반응 쪽으로 우세하게 진행이 된다. 그리고 압력이나 얘를 제거하는 것과 다르게 아마 K 값도 증가할 것이다. 온도가 변했기 때문에. 압력을 높이면 압력을 낮춰줘야 되고, 그러려면 분자수를 감소시켜야 되는데 이거는 이동이 있다 없다? 없다. 얘는 이동이 없다. 정반응이든 역반응이든 평형이동은 없다. 마지막 HI를 제거했지? 어떻게 되는 거야? 얘를 빨리 늘려줘야 되겠지. 그럼 무슨 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이 되면 돼? 3번에서는 정반응이 우세하면 되는 거지. 3번. 자, 정반응이 일어나니까 에너지를 뭐 하고 있니? 방출하고 있지. 그러면 정반응 기준으로 이 반응은 무슨 반응이에요? 발열 반응입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날 수 있다? 온도를 낮추어 주면 에너지 방출, 정반응이 우세할 수 있다. 반대로 어떤 경우에 에너지가 흡수하는 역반응이 우세할 수 있는 거죠? 온도를 높여준다면 역반응이 우세할 수 있다. 온도를 낮춰주면은 평형상수가 증가한다. 온도를 높여주면 역반응이 진행되니까 평형상수가 감소한다. 이렇게 되겠네. 그리고 이 반응은 정반응이 진행이 되면 1대 3대 2로 전부 기체니까 분자수가 감소하는 반응이다 정도는 바로바로 캐치가 되면 좋겠죠. 그러면은 정반응 쪽으로 평행 이동하려면 온도를 뭐 해야 된다고 했지? 낮추어 줘야 된다고 했지. 틀렸고요. 압력을 높이면 압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분자수도 감소가 돼야 돼. 분자수 감소하려면 1대 3대 2니까 한 개 없어지고 세 개 없어질 때 두 개 생기니까 요거 맞네. 정반응 우세. N2를 제거했어. 얘를 제거시키면 어떻게 돼야 돼? N2를 늘리기 위해서 뭐 해? 역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야 되니까 답은 안 되는 것이. 답은 니은이지.
됐어요? 자, 한번 봐보자. 4번부터. 자, 문제를 보면 이제 AB 혼합기체라고 돼 있고 누가 뭐 갈색이지가 안 알려줬습니다. 그죠? 우리 보고 이제 판단해 보라는 건데, 야, 온도가 낮고 이건 온도가 높잖아. 그러면 온도가 낮으면 지금 온도를 낮게 하면 온도를 높여주는 쪽으로 반응이 진행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에너지를 뭐 하는 쪽? 방출하는 쪽이니까 이거는 아마 정반응으로 평행이 이동을 해서 평행에 도달을 했겠지. 그 말은 정반응이 일어났으니까 누가 많아졌다는 거야? B가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근데 무슨 색이야? 연한 갈색이야. 근데 온도를 높였어. 90도니까. 0도보다 높잖아요. 높여가지고 에너지를 뭐 하는 쪽으로? 흡수하는 쪽으로 온도를 낮췄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거는 무슨 반응이 우세해서 역반응을 진행해서 누가 늘어나서 A가 늘어나서 평행에 도달을 한 거잖아. 그랬더니 젓갈색이 진해진 거잖아. 그럼 적어야지. 요게 무슨 색이 되는 거야? 젓갈색이 되는 거지. B는 무슨 색이 되고? 무색이 되면 되지. 그러면은 A는 젓갈색이다. 맞는 말이고요. 자, 쌤이 항상 강조하는 게 정반응이 우세해야 평행상수가 커지니까 요때가 평행상수 크겠죠. 나에서 가보다 크다. 틀렸죠. 전체 기체의 양은 야 역반응이 일어나면은 어때? 분자수 늘어나지. 정반응이 일어나면 분자수 작아지잖아요. 그러면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다 해야지. 맞죠? 가가 정반응이 일어났으니까. 5번. 자, 상태들을 보니까 전부 기체인 건 무리 없을 것 같고 흡열, 발열, 흡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보니까 야 가하고 다하고 나중에 평형상수 누가 제일 크니? 나가 제일 크니까 평형상수 본연의 임무가 뭐야? 정반응이 우세하냐? 역반응이 우세하냐? 누가? 나가 정반응이 가장 잘 일어나는 거지. 그 다음에 요 세 개의 조건 중에서 어떤 조건이 요거지? 다. 요게 정반응이 가장 안 일어나는 거지. 얘는 오히려 역반응이 훨씬 우세하게 일어나니까 평형상수가 매우 작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지. 자, 그러면은 온도를 높일 때 평형상수 K가 커지는 것은 온도를 높여서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무슨 반응이 진행되는 거야? 흡열 반응이 진행되는 거잖아. 뭘 찾으란 얘기야? 흡열 반응 찾으란 얘기잖아. 누구하고 누구야? 가도 흡열이고 다도 흡열이니까 오케이. 가와 다이다. 됐죠? 그러면 정반응이 우세할 테니 압력을 높일 때 압력을 낮춰야지. 분자수를 감소시키는 것이 정반응인 걸 찾아보자. 자, 요거는 정반응하면 분자수 증가하니까 안 될 것 같아. 얘는 정반응이 일어나면 한 개, 두 개 반응에서 한 개 생기니까 감소하니까 될 것 같아. 얘는 압력이나 부피 변화에 영향을 안 받을 것 같아. 그러면은 압력을 높여서 분자수 감소하는 정반응은 누구밖에 없는 거야? 나밖에 없는 거잖아. 됐죠? 그 다음 강철 용기라고 하는 건 뭐가 변하지 않는 거지? 부피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죠? 다가 평행 상태에 있을 때 비활성 기체 넣어주면 계속 이야기하지만 대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건 거고요. 주어진 온도에서 평형이 생성물 쪽으로 많이 치우쳤다. 적어보자. 평형상수가 매우 큰 걸 골라보세요 하는 문제잖아요. 이미 한번 언급을 했지만 아까 누가 제일 컸어? 나가 압도적으로 제일 컸잖아. 290이니까. 그럼 요거는 맞는 말 이렇게 가는 겁니다. 됐죠? 6번 정반응은 흡열, 역반응은 발열. 문제에 주어진 겁니다. 자, 요거는 보니까 얘들아 고체, 기체지. 그럼 이거는 우리가 항상 말할 때 개수만 보면 안 되고 상태도 봐야 되니까 역반응이 일어나면 기체 분자수는 감소하는 거고요. 맞지? 정반응이 일어나면 기체 분자수는 증가하는 겁니다. 자, 문제에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자, 요거 지금 온도가 T에서 2T니까 뭐 했어? 높아진 거 맞지? 야, 온도가 높아지면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무슨 반응? 흡열 반응이 일어나야 되잖아. 맞아? 그러면 결국은 온도를 높여주면 에너지를 흡수하는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이 돼야 되겠지. 그럼 평행상수도 어떻게 돼야 돼? 커져야 되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CO2도 누가 더 많아야 되는 거지? M이 더 많아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은 N과 M 비교하면 누가 더 크다고? M이 더 크다고. 기억 틀렸습니다. 니은 CaO의 질량은 얘들아
CaO가 요거잖아. 요거 질량이 크려면 무슨 반응이 우세해야 돼? 정반응이 우세해야지. 그러니까 CO2가 많은 게 CaO도 많은 거잖아. 그럼 누가 더 많아? 평형 2가 더 많으니까 2에서가 1에서보다 크다. 맞는 말이고. 평형상수는 또 한 번 이야기하지만 정반응이 우세할 때 평형상수 높으니까 온도가 높고 정반응 우세하고 CO2 많고 CaO도 많고 정반응 우세하고 평형상수도 크니까 누가 2에서가 1에서보다 크다. 요거 맞는 말이네. 답 4번 이렇게 가는 거지. 되지? 자, 7번부터 한번 보자. 자, 강철 용기니까 부피는 정해져 있는 상태. 그리고 A와 B를 각각 1몰씩 넣었다. 그러면 요거는 무슨 반응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정반응을 하면서 이제 평형에 도달하겠지. 왜냐면 애초에 넣어준 게 A랑 B니까. 자료가 이제 주어졌습니다. 옳은 걸 골라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 부피는 똑같죠? 똑같고 T2가 T1보다 높은 온도니까 온도를 높게 했더니 C의 양이 줄었습니다. 그 말은 온도가 높아지면 화학 평형이 어디로 우세하게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역반응이 우세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역반응이 우세하게 이루어지는 이유가 뭘까? 온도를 낮출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역반응이 무슨 반응이 되는 거야? 역반응이 흡열 반응이 될 거고요. 당연히 반대로 정반응은 발열 반응이 돼야 되겠지. 여기까지 맞죠? 그 다음에 온도는 똑같지? T2, T2 똑같지? 야, 부피가 늘어났다는 건 사실상 압력이 감소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 효과가. 압력을 감소시켰더니 무슨 반응이 우세했어? 역반응이 우세했어. 그러니까 압력이 감소해서 압력을 해주기 위해서 늘려주기 위해서 한 거야? 역반응이 우세해진 거야. 맞지? 그러면은 역반응이 진행되면 분자수가 한다? 늘어난다고 볼 수 있겠네. 그러면은 A 플러스 B가 뭐보다 크다고 볼 수 있다? C보다 크다고 볼 수 있다. 요거 해석할 수 있겠네. 자, 그러면 기억 정반응은 발열이다. 요거 화살 위에 게 요거잖아. 정반응 발열이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적어놨죠? 정반응 발열. 평형상수는 1, 2를 비교했을 때 C 양이 줄었잖아. 그럼 역반응이 우세해서 평형에 도달했고 온도도 변했으니 평형상수는 누가 더 커야 되는 거야? 오히려 실험 1이 더 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1에서가 2에서보다 크다. 오케이. 니은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C는 A 플러스 B보다 작다. 답은 3번 이렇게 가면 되겠지. 자, 1리터의 강철 용기에 4몰의 A를 넣어 평형 1에 도달했을 때 B의 양은 4몰이다. 보자. A가 반응을 해서 2B를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문제에서 애초에 A를 몇 몰 넣었습니까? 4몰 넣었지. 그럼 중요한 건 각각 얼마가 없어지고 얼마가 생긴 뒤에 평형에 도달하겠느냐 이건데 평형에 도달했을 때 B가 4몰이 생겼다 이 말인 거잖아. 원래 없었는데. 맞지? 그러면 얘는 몇 몰 반응해야 돼? 2대 1이니까 얘가 2몰 반응했었어야지. 그러면 평형에 도달했을 때 A가 2몰 있는 상태, B가 4몰 있는 상태에서 평형에 도달한 거지. 이거 맞나? 그럼 우리 뭐 구할 수 있노? 평형상수 일단 K를 구할 수 있지 않니? 분모는 2, 확인해야지. 부피 확인해야지. 1리터잖아. 농도를 구해도 1분의 2니까 2를 그냥 써도 되는 거지. 2를 그냥 써주고 그 다음 1분의 4인데 요걸 제곱해주면 되니까 일단 온도가 바뀌지 않는 한 평형상수는 8이 돼야 되는 거지. 그 다음 평형 1에서 A를 몇 몰 추가했습니까? X몰 추가해서 다시 평형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2 플러스 X몰 만들어 준 겁니다. 그죠? 해서 평형에 도달을 했습니다. 했더니 A의 양은 4.5몰이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 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얼마 반응했는지 모르겠어 사실은. 얘가 K몰 반응하고 얘가 2K몰 생긴 건 확실하거든. 근데 그랬더니 얘가 얼마라는 거야? 얘가 4.5몰이래. 얘는 4 플러스 2K몰이 되겠지. 근데 중요한 건
온도를 바꾸지 않고 뭔가를 추가만 해준 거잖아. 그럼 뭐가 변하지 않아야 되지? 평형상수가 변하지 않아야 되겠지. 그지? 그러면 마찬가지 4.5분의 뭐 했는 것이 4 플러스 2K를 제곱한 것이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8이 돼야 되는 거지. 맞나요? 그러면 8 곱하기 4.5 얼마입니까? 바로 40, 32, 36이니까 요 값이 얼마가 돼야 돼? 36이니까 4 플러스 2K가 얼마 되면 돼? 6 되면 되는 거잖아. 그럼 2K가 2니까 K 값은 얼마이구나? 1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몇 몰 반응했구나? 1몰 반응했고 얘는 몇 몰 생겼구나? 2몰 생겼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그럼 얼마가 되는 겁니까? 얘가 6몰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그리고 2 플러스 x에다 1 빼니까 얼마야? 4.5지. 그럼 2 플러스 x가 얼마 되면 돼? 5.5가 되면 되니까 x는 얼마가 되면 되는 거야? 이렇게 3.5몰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됐죠? 그 다음 평형에서 온도를 낮추어 B의 양은 다시 몇 몰 됐어? 2몰 됐어. 야, 원래 몇 몰이었어? 6몰이었잖아. 평형 2에서 온도를 낮추었더니 얘가 줄었지. 그러면은 온도를 낮춰가지고 적어보자. 무슨 반응이 우세했다는 거야? 바로 역반응이 우세했다는 거지. 그럼 온도를 낮춰가지고 온도를 높이려고 역반응이 진행된 거니까 역반응은 무슨 반응? 발열 반응. 그러면 당연히 정반응은 무슨 반응이 될 수밖에 없다? 흡열 반응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됩니까? 그러면은 기억에 정반응은 흡열이야죠. 흡열. 틀렸고요. x 얼마? 3.5. y가 얼마였지? 6이었지? 얼마가 돼야 돼? 9.5가 돼야 되는 거 맞지? 틀렸고요. 평형 3에서 뭐가 우세했다고? 역반응이 우세했다고 했잖아. 역반응이 우세하다는 건 K 값은 8보다 작다. 온도가 변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9번 보자. X가 반응해서 Y랑 Z가 되고 있고 계수 주어졌고 50도에서 이제 뭔가 변화를 줬다. 그지? 보니까 확실한 건 25에서 50대니까 뭔가 평행 이동을 한 것 같아. 그지? 그래서 지금 X입니까? X가 얼마 감소했습니까? 3 감소했죠. 그때 Y랑 Z 얼마 늘었습니까? 1 늘었죠. 계수 적자. 요 값이 3이고 각각 얼마씩 되면 돼? 이렇게 1씩 되면 되지. 그리고 온도가 높아지니까 누가 늘었어? 생성물이 늘었지? 그러면 온도 높아지면 뭐가 우세하게 진행이 되었다?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이 되었다. 추가로 정반응이 우세하다는 건 바로 K 값이 상승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그리고 온도를 높여서 정반응이 우세했으니까 이제 많이 했지? 정반응은 무슨 반응이 된다? 흡열 반응이 된다. 요까지 가야 되지. 됐어? 자, 그러면 BC분의 A 1 곱하기 1분의 3. 오케이. 기억 맞는 말. 니은 평행상수는 25일 때가 50일 때보다 크다. 야, 50도 돼가지고 커졌다고 했잖아. 평행상수가. 그럼 25가 작아야지. 틀렸고. 그 다음에 정반응은 적어놨지. 무슨 반응이다? 흡열 반응이다. 해서 기억되것이 맞는 말. 이렇게 가면 되지. 같이 한번 봐보자 얘들아. 10번부터. 자, 문제에서 XY가 반응해서 Z가 만들어지는 반응이고 딱 봐도 전부 기체고 개수가 1대 1대 2니까 이 반응은 압력이나 부피 변화에는 영향을 안 받는다고 봐야 되겠지. 그 다음에 가는 평형이 이런 상태고 부피 2배로 증가시켰다? 이거는 변화 없을 것 같아. 똑같을 것 같아. 맞지?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건 다 똑같으니까 아마 부피가 2배 되면 압력이 절반 되긴 할 겁니다. 근데 이건 뭐 화학적인 포인트는 아니잖아 사실은. 부피가 증가했으니 압력은 감소했을 것이고 그러면 그 압력 감소에 따른 평형 이동은 어떻게 될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없다 이건 거지. 평형 이동이. 그 다음에 온도를 높였다라고 했는데 문제에서 정반응이 흡열 반응이잖아. 그럼 온도 높여주면 정반응을 일어나기 좋은 조건을 만들어준 거잖아. 맞지? 그럼 적으세요. 온도 높이면 뭐가 우세할 것이고 정반응이 우세할 것이고 온도가 높아져서 정반응이 우세하면 K 값은 증가할 것이다. 요건 딱 기본적인 문제 해석이지. 그러면은 야 가하고 나는 내가 평행이동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하고 나는 같다. 그거 물어보는 거네. 변화 없니? 물어보는 거네. 전체 기체의 양은 다에서가 나에서보다 많다. 아니 이거는 정반응이 일어나건 역반응이 일어나건 전체 분자수가 변화 없는 반응이잖아. 맞지? 그럼 니은 틀린 말이고요. 디귿. 평형상수 K는 가는 아직까지 증가하기 전, 다는 증가하고 난 후. 누가 더 많아야 커야 돼? 다가 더 커야 되니까 디귿도 그러면 틀린 말이 되겠네. 답은 기억만 맞는 말 1번. 됐어? 자 11번에 얘들아 수득률 비교하래. 쉽게 말해서 누가 더 정반응 잘했는지를 비교하래. 조건 한번 보자. 자 정반응이 무슨 반응이니?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이지. 그러면 생성물에 에너지가 생기는 반응이니까 빨리 이 에너지를 없애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에너지를 잘 방출할 수 있도록 온도를 낮춰주는 것이 정반응을 유도하는 조건이지. 압력도 나와 있네. 얘들아 1대 2대 2지. 그럼 요 반응은 반응하면 할수록 분자수가 뭐 하는 반응? 감소하는 반응이잖아. 맞죠? 그러면 압력을 높여주면 압력을 낮추기 위해서 분자수가 감소하는 정반응이 잘 일어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온도는 낮추어주고 압력은 뭐 해주면 된다? 높여주면 뭐 할 것이다? 정반응이 우세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따라서 수득률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온도 낮고 압력 큰 거 찾아라. 온도 낮고 압력 큰 거 누가 1등? 얘가 수득률 1등 제일 크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온도 같으니까 압력이 높아야 되겠지. 얘가 두 번째고 얘가 세 번째. 다 나가 하면 되겠네. 다 나가. 맞나요? 5번이 답이네. 12번. 야 보니까 압력은 아무리 변해도 어때? 수득률 변화가 없지. 맞나? 그러니까 뭐야? 분자수는 변하지 않는 반응이니까 A 플러스 B랑 C는 같다 하면 되지. 근데 수득률 비교하니까 온도가 뭐 할수록 낮추어질수록 수득률이 크네? 정반응이 잘 일어난다는 얘기야. 온도를 낮춰줄수록. 그럼 얘는 정반응이 무슨 반응? 발열이 되고 당연히 역반응은 흡열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은 니은으로 적절한 에너지 출입 방향은 흡열 이렇게 적으면 되고 2번도 답을 적어놨으니까. 됐나요? 자, 몰농도 볼 텐데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 이미 평형상수 이야기할 때 몰농도가 뭔지는 내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죠? 몰농도라고 하는 건 용액의 부피와 그 다음에 몰수의 관계를 이용한 것인데 사실은 몰농도가 실생활에서 그렇게 흔하지는 않잖아. 우리가 실생활에서 가장 흔한 건 바로 요겁니다. 퍼센트 농도에 해당하는 겁니다. 퍼센트 농도. 왜냐? 우리가 실생활에서는 몰수나 부피보다는 뭐에 더 익숙하기 때문에 질량에 좀 더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의는 간단합니다. 용액 100g당 용질이 얼마 녹아 있느냐가 퍼센트 농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분의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을 해서 곱하기 100 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퍼센트 농도가 됩니다.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입니다. 이건 딱 정해져 있는 정의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몰 농도죠. 몰 농도는 단위가 몇 리터? 기준이 용액 1리터의 부피 속에 용질에 빠진 것 같은데 L이 몰수가 바로 몰 농도가 됩니다. 구하는 방법은 용액의 부피 단위는 리터죠. 분의 용질의 몰수 했는 게 몰 농도가 된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몰 농도를 라지 M이라고 적고 부피를 보통 V라고 적고 분자수를 N 이렇게 적죠. 맞죠? 그리고 단위는 보통 라지 M을 써도 되고 아니면 몰을 부피로 나눴으니까 몰 퍼 리터를 쓰셔도 됩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자 얘들아 V로 이항해볼래? 그럼 어떻게 되노? 몰 농도하고 이것도 많이 쓰이죠. 부피를 곱한 건 뭐가 나온다? 용질의 몰수가 나온다. 이건 뭐 새로운 공식은 아니고 요새 파생된 거죠. 워낙 많이 쓰이니까. 그래서 책에도 나와 있죠. 용질의 양은 어떻게 구하면 된다? 몰 농도랑 부피랑 곱하면 된다. 그게 답니다. 개념 별거 없습니다. 문제가 잘 안 풀려서 그렇지. 같이 한번 봅시다. 몰 농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라. 방금 얘기했잖아 내가.
단위는 라지 m을 쓰든지 몰 퍼 리터를 쓰든지. 자, 얘들아. 온도에 관계없이 일정화되고 틀렸습니다. 왜냐? 크진 않지만은 온도가 살짝 올라가면 용액의 부피가 살짝 팽창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물론 기체는 아니지만 드라마틱하게 팽창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액체도 분명히 부피 팽창합니다. 너희들 실제로 물 있잖아. 물을 가득 담은 상태에서 얼려봐. 그러면 통이 터지거나 막 밖으로 삐져나옵니다. 왜 그런 거야? 온도 상태에 따라서 부피 변화가 생기기 때문이야. 온도 변화나 상태 변화에 따라서 분명히 부피 변화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온도가 낮아지면 부피는 감소하는 효과. 야, 생각해봐. 부피가 증가하면 크진 않겠지만 농도 감소. 부피가 감소하면 크진 않겠지만 농도는 증가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일정 하나 틀렸고요. 1리터 속에 남아있는 용질의 양, 요거 맞는 얘기입니다. 2번 0.1몰 탄산나트륨 수용액 200ml를 만들기 위해 질량을 구해보자. 얘들아, 몰 농도하고 부피를 곱해볼까? 부피 곱할 때 리터를 곱해야 되니까 0.2리터를 곱하면 요게 뭐가 되냐면 용질의 몰수가 된다 이건 거죠. Na2CO3의 몰수.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뭔데? 질량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몰수에다가 뭘 곱하면 되지? 얘 1몰의 질량. 오랜만에 나온다 그지? 몰 질량 곱하면 되지. 몰 질량. 요거 23이니까 얼마냐? 46에 C가 12고 16 곱하기 3 하면 얼마인데? 48 아니가? 이거 얼마? 60, 106이가? 맞나 요거? 그래서 이렇게 되겠네. 됐습니까? 그러면은 12 2.12가 됩니까? 2.12 맞는 것 같은데 2.12g 이렇게 되면 되죠. 됐어? 됐냐? 그 다음에 염화나트륨 10g이 녹아있는 수용액 50g의 퍼센트 농도? 퍼센트 농도는 용액의 질량 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 하면 되잖아. 몇 퍼센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20%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자 황산의 퍼센트 농도인데 일단 부피 나왔잖아. 몇 리터야? 1리터. 맞죠? 그 다음에 아니구나. 미안. 진한 항산 1리터 속에구나. 쏘리. 진한 항산 1리터 속에 퍼센트 농도를 묻고 있는 거네. 야, 그럼 말해. 순수한 황산 184g이 들어있대. 순수한 황산 184g. 그럼 우리는 이 퍼센트 농도를 구하려면 황산의 뭘 알아야 되노? 용액 질량도 알아야 되고 뭘 알아야 돼? 용질의 질량도 알아야 되는 거지. 그지? 그럼 말해. 1.84g per ml라는 건 1ml가 몇 g이라는 거야. 1.84g이라는 거 맞지? 그럼 1리터는 적어봐. 여기 몇 ml야? 1000ml잖아. 그러면 여기다 1000 곱해보세요. 얼마가 됩니까? 1840g의 어디에? 용액에 이 말인 거잖아. 그러니까 용액의 질량은 1840g인데 거기에 황산은 184g만 들어있습니다. 그 얘기 하는 거네. 몇 퍼센트입니까? 10%가 되는 거지. 그 다음 야 염산 50ml지. 얘들아 염산은 밑에 적어줘. 염산이란 말 자체가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야? 수용액이란 말을 포함하고 있는 거야. 이 염산 수용액은 이 염화수소가 HCl 기체인데 얘가 바로 용질이야. 바로 염화수소를 물에 녹인 걸 뭐라고 불러? 염산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그러니까 염산 35% 50g이라는 건 용액의 질량이 50g이고 용질의 질량을 몰라. 그리고 곱하기 100 했는 게 얼마라는 거야? 이거야. 35%라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항 정리하면 35를 2로 나누면 되잖아요. 2는 2, 7, 14, 2, 50 해서 얼마? 17.5g 하면 됩니다. 됐어? 4번 보자. 0.1몰 농도를 1리터 만드는데 얘들아 두 개 곱하면 얼마인데? 필요한 용질의 양은 몇 몰?
0.1몰. 화학식량 밑에 적어. 몰 질량. 같은 뜻이야. 1몰 질량이 58.5니까 0.1몰은 몇 그램 필요한 거야? 5.85g 필요하니까 가 맞아. 5.85g. 그래서 1리터에 옮겨 담고 붓는다. 증류수 1리터 넣고 흔든다. 이렇게 돼 있지. 야, 이게 잘못됐네. 봐봐라. 우리가 몰 농도가 0.1이라는 건 용액 1리터 속에 용질이 0.1몰 녹아 있어야 되지. 근데 여기 봐봐. 증류수는 물 아이가? 물은 용매잖아. 그럼 이렇게 되면 이 1리터가 누구의 부피가 되는 거야? 바로 용매의 부피가 1리터가 돼버리는 거야. 근데 거기다가 물론 큰 차이는 없겠지만 용질을 녹이면 부피가 어떻게 돼버려? 조금이지만 팽창을 할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부피 플라스크 한 500ml 정도 넣고 일단 용질을 다 녹여. 그 다음에 용질이 다 녹은 상태에서 추가로 물을 부어가지고 최종적으로 1리터를 만들어줘야 돼. 무슨 말 알겠지? 그러니까 항상 용질을 녹이기 전에는 1리터 만들면 안 돼. 한 뭐 500이 됐건 700이 됐건 조금 남겨놓고 일단 물을 넣어주고 거기에 용질 녹였지?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물을 넣어서 맞춰줘야 되는 거야. 이게 틀린 거야. 됐죠? 틀린 건 어떻게 고치면 된다? 증류수가 1리터가 아니고 뭐 500ml가 됐건 700ml가 됐건 일부에다가 뭘 녹여줘? 일단 용질을 다 녹인 다음에 마지막으로 추가로 뭐 해주는 거야? 증류수 넣어가지고 1리터를 맞춰줘야 맞는 겁니다. 뭐가 틀린 거다? 다가 틀린 겁니다. 자, 한번 보자 얘들아. 1번부터. 자, 포도당 0.1몰 수용액을 만드는 과정이다 이렇게 돼 있고 몰 농도 구하는 공식은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니까 학생 A 기억 용액의 부피야. 맞는 말이지. 분자량 180이야. 그럼 얘들아, 자 0.1몰 농도 0.5리터를 만든다는 얘기잖아. 그러면은 0.1몰 농도 0.5리터니까 요게 뭐가 되는 거지? 필요한 포도당의 몰수가 되는 거 맞지? 몰수. 근데 우리는 저울을 재려면 질량을 알아야 되잖아. 뭐 곱해주면 돼? 1몰 질량 주어졌을 텐데 문제에서 화학식량 안 주어졌나? 아 있네. 여기 분자량 주어졌네. 그지? 곱하기 얼마 하면 돼요? 이렇게 180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 됐냐? 그러면 0.05 곱하는 거 맞지? 20분의 1. 그게 몇 그램 필요한 거야? 바로 9g이 필요한 것이. 그럼 포도당 몇 g을 18g이 아니라 9g을 넣어야지. 9g을. 틀렸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다가 가해 수용액을 모두 넣어야 되겠어? 부피 플라스크. 부피 플라스크는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 눈금이 이렇게 있어. 표시가 되어 있어. 그리고 여기 써있다. 이렇게 500ml 짜리면 이렇게 500ml라고 쓰여 있어. 눈금까지 딱 채우잖아? 그럼 딱 맞게 500ml가 되는 거야. 이걸 뭐라고 불러? 부피 플라스크라고 불러주는 거야. 그래서 모두 넣고 여기에다가 이제 얘기했잖아. 내가 아까 용질을 다 녹인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물을 넣어가지고 뭐 해주면 돼? 0.5리터 500ml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이제 실험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AC가 되고 2번에 자 0.2몰 소나트륨 250ml에 녹아있는 질량을 구해라. 봐라. 0.2몰 농도 곱하기 리터로 바꿀게. 0.25리터 하면은 요까지 계산한 게 용질의 몰수가 되는 거죠. 몰 농도 곱하기 부피. 거기다가 문제에서 질량을 물었으니까 뭘 곱해주면 답이 되는 거야? 1몰 질량 40 곱해주면 답이 되겠지. 됐어요? 뭐 계산까지는 안 해줘도 되지. 이렇게 하시면 되고. 3번 Y몰 농도 300ml에 증류수를 가해서 용액의 부피가 500이 되었다. 줄 거 봐. 증류수를 가했다. 줄 거 봐. 저거 물 켰다. 증류수를 가했다. 적으세요. 밑에다가 물 켰다. 적으세요. 하나 더 적어. 용질의 양은 변함이 없다. 용질의 양은 변함이 없다. 자, 증류수를 가했지. 그럼 용매만 가해준 거지. 용질의 양에는 변함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봐봐. Y몰 농도 곱하기 0.3리터 하면은 원래 용액에 들어있던 용질의 양이지. 맞아? 그리고 증류수를 가했더니 500ml가 되었는데
농도가 얼마래? 0.12몰 농도래. 맞아? 그러면 자 0.12몰 농도 0.5리터를 만든 거잖아 결국. 그럼 이것도 뭐야? 최종 용액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이지. 근데 뭐가 바뀌지 않는다며? 용질의 양은 바뀌지 않는다며. 그러면 초기 용액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이나 물킨 뒤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이나 어때야 되는 거야? 같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보면 되겠지. 이거 됐어? 7번 봐. 하나 더 얘기하자. 우리 몰 농도는 뭐분의 뭐야?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지. 쌤 방금 두 가지 적어줬지. 하나, 물 켰다. 둘, 용질은 변함없다. 이게 변함없지. 그러면 몰 농도하고 부피는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반비례 관계가 되는 거잖아. 지금 부피가 몇 대 몇이 됐어? 3대 5지. 그럼 농도는 5대 3이 되면 되는 거잖아. 이거 이해하냐? 그러니까 부피가 몇 배 됐다고? 300ml에서 500ml 되니까 부피가 3분의 5배 된 거잖아. 그러면 몰 농도는 몇 배가 된 거야? 5분의 3배가 된 거야. 그럼 바로 Y몰 농도에다가 5분의 3배를 했는 것이 얼마이다? 이렇게 풀어도 답은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야. 똑같은 풀이야 사실은.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럼 만약에 얘들아 100ml를 1000ml 만들면 1000분의 100 하면 되고, 맞지? 10ml를 50ml 만들면 50분의 10 해주면 되는 거잖아. 계산을 좀 더 간단하게 할 수 있잖아. 여기다 얼마 곱하면 답인 거야? 3분의 5 곱하면 답이 되니까 0. 뭐 얼마가 됩니까? 2가 됩니까? 1번이 답이 되겠죠. 됐습니까? 둘 다 알아야 됩니다. 4번 5% NaOH 100ml 대한 자료다 이렇게 돼 있고, 일단 NaOH 질량부터 갈까? 야 근데 5%라는 건 용액의 질량의 5%가 용질이지. 그러면 용액의 질량을 알아야 용질의 질량을 알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뭐가 주어졌어? 부피가 주어졌지. 다들 알겠지만 자 밀도는 뭐분의 뭐야? 부피분의 질량이야. 우린 얘를 알고 싶어. 대신에 뭐 했어? 이거 두 개 줬잖아. 밀도하고 뭐 줬어? 부피를 줬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밀도하고 부피를 곱해가지고 뭐 하면 되는 거야? 용액의 질량을 구하면 되는 거잖아. 부피 100ml. 야, 공식 몰라도 1ml가 1.2g이야. 10ml면 곱하기 10. 100ml면 곱하기 100. 그러니까 100ml에 해당하는 용액의 질량은 얼마가 되면 되는 거야? 바로 120g이 되면 되는 거야. 이게 용액의 질량인 거야. 그러면 이거 아니야? 용액의 질량 중에 NaOH 몇 그램 있는지 몰라. 근데 곱하기 100 한 게 얼마라는 거야? 이렇게 푸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은 X는 120 곱하기 얼마 하면 되는 거지? 20분의 1 하면 되는 거지. 몇 g이 되는 거야? 요게 6g이 되는 거죠. 6g. 되나요? X 6. 그 다음 몰 농도 갑시다. 자, 몰 농도가 Y제. Y는 일단은 분모에 누가 와야 되노? 부피가 와야 되니까 0.1리터. 이거 물이 없잖아. 100ml니까. 그 다음에 아까 용질이 몇 g이었지? 6g이었지? 얘를 뭘로 나눠주면 돼? 1몰 질량 얼마나 나와 있어? 이렇게 40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됐나요? 그럼 얼마가 됩니까? 요거 분모 문제에 10 곱하면 4분의 6이니까 1.5몰 농도가 되겠네요. 됐냐? Y분의 X 하라 했으니까 1.5분의 얼마 하면 돼? 6 하면 되겠네. 됐어? 자, 한번 보자. 5번 문제. 자, H2O 50에 A가 스몰 a만큼 녹아 있고 H2O 200에 2A만큼 녹아 있어. 근데 몰 농도 B가 몇 대 몇이래? 3대 1에. 자, 그리고 둘의 뭐가 똑같대? 밀도가 똑같대, 얘들아. 봐봐리. 그러면은 우리는 사실 부피분의 질량이 밀도거든. 근데 우리는 몰 농도를 구하려면 뭘 알아야 되노? 부피를 알아야 되잖아.
맞지? 근데 문제에서 뭐가 똑같대? 밀도가 똑같대. 그러면은 부피하고 질량은 무슨 관계인 거야? 비례 관계인 거잖아. 밀도 곱하기 부피가 질량인데 밀도가 똑같잖아. 그러면 용액의 질량비나 용액의 부피비나 뭐 하다는 거야? 똑같다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가의 부피를 뭘로 잡으면 되겠어? 가의 부피는 요렇게 잡으면 되겠지. 요걸 가의 부피라고 잡고. 그 다음 나의 부피는 200 플러스 2A를 용액의 부피로 잡으면 될 거 아니야. 됐죠? 그 다음. 자, 몰 농도의 비가 3대 2니까 몰 농도 구할 거거든, 지금. 그럼 분모에는 부피 적었지? 분자에는 뭐가 오면 되노? 용질의 몰수가 오면 되지. 야, A가 Ag 있고 사실은 그 녀석을 뭐 몰 질량으로 나눈 값. 여기는 A가 2Ag 있고 그 녀석을 몰 질량으로 나눈 값이 몰수잖아. 사실은 약분되잖아, 어차피. 맞나요? 그리고 요 B가 몇 대 몇이라고 문제에 준 거예요? 3대 2라고 문제에 준 거잖아요. 어차피 요거 날라가고 요거 날라가잖아요. 그럼 미지수 누구밖에 없어? A밖에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요 값에다가 얼마 곱하고 2 곱하고 요 값에다가 얼마 곱했다? 3 곱해가지고 뭐 한다? 같다 해가지고 단순하게 1차 방식 풀어주면 되는 거잖아. 뭐 계산하는 건 어렵진 않잖아. 됐어?